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한 주간도 몸과 마음 잘 지켜내셨나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파지고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져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잘 지켜내야 하고, 거기다가 우리 인간은 영이 있어서 영적인 면도 날마다 돌아보는 일을 해야 우리는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죠. 영, 혼, 육이 건강해야 우리는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이 영혼, 육을 지켜내기가 참 힘들죠.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몸의 질병까지 불러오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힘들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서 실천해 나가야 해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 주위 사람, 특히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고통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당하지는 않아요.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 연인, 가족,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을 호소하죠. 그런데 막상 나는 괴로워서 힘들어 죽겠는데 관련이 있는 상대방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있게 되면은 나의 이 힘든 점이 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나 하고 나에게 문제를 돌리게 되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게 심해지면서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들도 나타나게 돼요.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위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르시시즘은 우리 인간에게 어느 누구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나르시시즘은 일의 성취력이나 자존감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나 지나친 나르시즘으로 지나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어서 상대방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르시시스트는 진단명은 아니고요. 자기애성 성격 장애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위에 지나치게 자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그런데 공감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으면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항상 지나친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죄의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경계도 서슴지 않고 넘어오면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면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옆에 있는 사람의 감정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그 역할을 해줄 서플라이에게 처음에는 지나친 러브바밍을 퍼붓죠. 직장에서 서플라이를 지나치게 치켜세워서 자신을 부풀려 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죠. 억지로라도 나르시시스트를 칭찬하도록 만들어요. 안 해주면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도록 말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진심이든 아니든 서플라이의 칭찬과 지지로 어깨를 으쓱하며 우월감이라는 감정의 결핍을 채우려고 해요. 내면의 결핍이 있으면 사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서 무엇이 나에게 부족한지, 또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의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나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해야 내면의 결핍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갈 텐데요.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거나 성찰을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결핍을 매번 주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맞춰주려고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하니까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을 가스라이팅하는 전조 증상을 자신을 통해서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게 되면 거의 매번 내가 감정이 불쾌하고 불편해지는지 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함께 있으면 가슴 밑바닥에서 불편한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는 피해자들이 나르시시스트하고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추억도 있기 때문에 불편한 감정들을 스스로 설득함으로써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내가 피해자라는 진실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나 직면해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부터 해결점은 시작이 되고요. 오히려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그 두려움을 걷어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나르시시스트하고 대화하고 나면 혼란스러우신가요? 나르시시스트에 이해되지 않는 대화에는 분명히 설명해 달라고 하고요. 조종하려고 자기식의 대화만 한다면 그 자리를 떠나고 나중에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셔도 돼요. 세 번째로는 내가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한 적은 있나요? 네 번째로는요, 내 자신이 나의 신념과 부딪히는 일들을 하고 있나요? 예전에 나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공감해주고 또한 기쁨이 많고 또한 웃음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나의 삶의 가치관도 뚜렷했었는데 나르시시스트하고 있으면서 그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인지 내면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다섯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고 있나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행동은요, 생존 모드와 같아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때로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을 포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과도하게 눈치를 본다는 것은 자신에게 수치심만 안겨주게 되거든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한다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계를 배려하는 선에서 멈출 수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자신의 핵심 자아에서도 멀어지게 만들고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이끌어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르시시스트와의 사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과도하게 몰두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억지로 노력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요. 모욕과 무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서 생존 모드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사나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깊이 가질 여유가 없게 만든답니다. 음흉하고 잔인한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게 최종 목표이거든요. 지금부터 내 주위에 나르시시스트가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다면 자신이 원하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차리는 데 집중해 보세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은 어떤 것이 있으며 삶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글로 적어보면서 파악해 보세요. 나르시시스트의 말이나 행동에는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이제 그 가치를 충실히 따르며 사는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와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떠올리면 몸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아주 작은 습관이라도 자기를 위한 행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된다면 자아를 위한 더 많은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요.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을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물론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르시시스트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인지하셔서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지켜내시길, 또한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이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시길 바라며 김미경 심리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